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을 향한 미국과 일본 등의 봉쇄가 더욱 철저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추격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도 2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중국의 AI 스타트업들까지 자금 부족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AI 성능은 미국에 한참 뒤처진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자초한 중국의 AI 산업의 후진성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범용, 그러니까 레가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G6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각국이 반도체 조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무역을 제한해서 상대국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 그러면서 미일 정상이 경제적 위협을 문제로 보고 결속해서 대항해 나갈 자세를 선명하게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등과 관련해서 통제 대상이 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준수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후속 조치도 내놓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동맹국 정부에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들에게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3월 27일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어떤 것, 그러니까 장비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것은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뒤로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와 일본도 일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자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시행 전에 이미 판매한 장비를 중국이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 보수 등 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보유한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출 통제 효과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처럼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의한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니까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규칙을 임의로 수정하며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위해서 중국과 미국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장애물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인 CNBC는 지난 31일 방대한 데이터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급속히 발전하던 중국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개발 계획이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 막혀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AI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기업 투자 제한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수십 개 빅테크와 스타트업이 AI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선두주자인 오픈 AI와 경쟁할 만한 모델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이 AI 개발의 기본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LLM 중 하나로 꼽히는 GPT-4를 최근 선보인 바 있는데, LLM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기초 기술 단계에서부터 미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CNBC의 지적 그대로 현재 중국 기술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LLM 중에서 성능이 오픈AI 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 수준을 따라오는 모델은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인 메타가 공개한 이 LLM이죠. 이 라마1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추가 학습을 더해가지고 소위 중국판 AI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국의 AI는 원천 기술도 없을 뿐더러 성능은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수준이 최소 미국에 비해서 1, 2년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때 미국의 테크 기술을 바짝 따라잡았다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AI 기술에서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초강력 대중 제재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지난 2022년 자국 기업과 개인이 중국의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 같은 첨단 이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AI만큼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자본이 깊이 개입돼 있었고, 이들 중국 기업들을 먹여 살리는 돈줄이었는데 이를 철저하게 틀어막으니까 그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지난해인 2023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330억 달러, 한 45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고에 달했던 2021년 3,440억 달러의 10%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덩샤오핑 중국 전 국가주석이 1992년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시작한 후에 30여 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당장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425억 달러로 그중 1151건의 거래에서 310억 달러가 미국 기업에 투입됐습니다. 중국 기업에 들어간 돈은 68건의 거래에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377건의 거래, 55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AI 훈련의 기초 장비인 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이 중국 기업들이 AI 산업을 진흥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AI 훈련용 반도체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 등 제품은 모두 대중 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 반도체들은 중국에서 자체 생산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유사 제품도 생산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첨단 반도체들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자회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미국이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기업이라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주문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중국도 뒤처진 AI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국의 산업 전략을 결정하는 중국 양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AI 플러스라는 이름의 AI 산업 육성책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 발전 계획을 주도하고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 AI 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AI 연구 인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기술 수준입니다. 폴슨 연구소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마르코 폴로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고 AI 기관의 60%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고 엘리트 AI 인재의 경우에 미국이 전체의 57%로 중국이 12%에 비하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의 AI 산업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외국의 하드웨어, 특히 미국 기업의 하드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의 AI 산업은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는 특히 국가 이익에 민감한 분야에서 AI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AI 가속화를 늦출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라는 것이 CNBC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또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미국의 AI를 따라잡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